미국 정부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배터리 세부 조건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반도체 회사에 기밀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원래 처음 해서 다들 놀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그랬다가 조금 이제 좀 태도가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산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을 주는 걸로 하겠다. 이제 중국산을 더 열심히 들여다봐도 괜찮겠다. 이런 뜻일까요? 이거 왜 갑자기 바뀐 겁니까? 일단은 반도체는 사실은 미국이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갑질을 해도 그다지 큰 영향을 없어요. 근데 지금 배터리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중국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왜냐하면 광물, 소재, 여기는 이제 지정학적 위치에 의해서 중국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동차. 네. 이 자동차는 완전히 북미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서 최대 7,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그 받으려면 그중에 절반은 뭐냐? 배터리 핵심 소재 광물 소재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배터리의 핵심 부품까지도 절반은 충족해야만 되는데 요번에 나온 결과는 어쨌든 미 재무부는 핵심 광물을 어디에서 수입하든 가공한 국가만 FTA를 체결한 한국에서만 했다라고 하면 용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갑자기 왜 바뀌었냐고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득실 따져보니까 만에 하나 이제 중국산을 배제하게 되면 자기네 국가에 있는 전기차 회사도 다 영향을 받아요. 테슬라, 포드 그렇죠.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보조금 줄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핵심 광물의 경우에는 어디서 수입을 하든 중국이든 원산지 따지지 않고 다만 FTA를 채공한 국가에서 가공을 해라. 원석 갖다다가 가공한 것까지는 이제 인정해 주겠다가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봐줬어요, 이번에는. 또 어디까지 봐줬느냐? 사실은 FTA 체결하지 않은 국가, 미국은 유럽연합과도 FTA를 체결하지 않았고요. 일본과도 FTA를 체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거기도 봐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터리의 경우에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지에 전 세계가. 네. 여기 1등은 어디냐? 1등은 압도적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1위 업체가 CATL이라는 배터리 업체인데 여기 점유율이 세계 점유율이 34%. 2위 업체도 중국이에요. BYD라는 업체인데 여기가 18%.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절반 이상이 전부 다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네. 중국 업체다 보니까 지금 만에 하나 이제 이 포드나 테슬라나 뭐 제너럴 모터스나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조차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일본하고 한국인데 너무 의존도가 높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LG 솔루션이 3위, 13.3%, 그 다음에 4위가 일본, 10.4% 파나소닉인데 네. 배터리 확보존에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그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중국이랑 맞잡고 중국에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에서는 중국산 따지지 않고 자국에 와서 이제 미국에 와서 가공해라. 그럼 인정해 준다라고 하니 포드 자동차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중국의 최대 업체인 CATL과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우겠다. 어디에다? 네, 미국 미국에다가. 텍사스주에다. 그리고 마찬가지 포드사도 마찬가지 중국의 CATL과 미국 미시건주에다가 배터리 공장 세우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봐주지 않게 되면 자국에서 아무리 생산한다 하더라도 원산지를 따지게 되면 이제 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일단 시작이고 앞으로 2025년이 되면 다 안 봐준다. 자, 그런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조삼모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부산에도 가고 대전도 가고 지난주에 재판하러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요. 서울에서 택시 탔을 때는 전기차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택시 타면서 전기차 탄 적이 없었었는데 부산하고 대전 가보니까 다 전기차들이,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지. 하여튼 한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가
거의 다 전기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기사님한테. 여기는 이렇게 전기차가 많으냐? 난 처음 타본다. 그랬더니 전기차는 이 동네에는 다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전기차로 그냥 운영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그만큼 우리 생활 곳곳에 지금 다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유럽연합은 정해서 앞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내연기관차는 퇴출시키겠다고 공포를 해놨기 그렇죠. 환경 때문에 때문에. 예. 그러면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기존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은 빠르게 변화해야 되고요. 하이브리드든 아니면 전기차든 이제 수소차든 빨리 이제 변모하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네.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 제주도 가면 전기차예요 대부분. 네, 다 그렇더라고요. 예, 이제. 대부분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이며 이런 것들이 보급이 확 빨라지고 있고 인프라가 중요하긴 그렇습니다. 하죠. 여기다가 이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전기차 단가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연초마다 이제 한 1,5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빨라지고 있는 거죠. 보급 속도가 이 지방의 경우에는 서울보다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하나 이번에 어쨌든 IRA 세부 지침이 좀 바뀌면서 우리 정부는 한시름을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견이 좀 반영이 됐기도 했고 어쨌든 우리는 중국에서 이거 가져다가 가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구조를 이해를 해줬구나라면서 이제 고마운 마음도 있나 봐요. 근데 만약에 소재는 중국에서 사오고 가공을 한국에서 한다? 그럼 미국에서 보조금을 줍니까? 그러니까 안 주죠. 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걸 허용했다? 허용했는데 그게 우리가 로비를 잘해서 우리 의견이 다 받아들여졌다라는 것도 물론 정부의 생각이지만 네. 이게 지금 유럽연합도 미국도 일본도 답이 없는 거예요. 중국을 빼면. 그렇지. 자기네들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특히 저는 더 걱정되는 게 뭐냐. 우리 반도체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그나마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인데 미국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FTA를 체결하지 않은 유럽연합 일본과 경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일본은 빠져 있었어요. 왜냐? FTA를 체결하지 않았고 중국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이 만든다 하더라도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일본이 로비를 해서 이걸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미국 시장에서 일본하고 경쟁해야 돼요. 자, 근데 그러면은 국내에서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원래 이거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 못 받는 거 아니었어요? 못 받습니다. 지금도 못 받아요? 받습니다. 이건 해결이 안 됐군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전기차는 이제 한 푼도 못 받고요. 미국은 어떤 것만 용인하고 있느냐? 렌탈하고 리스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렌탈하고 리스로 파는 전기차는 5% 남짓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현대차는 지금 급해서 알라바마주에는 내연기관차를 전적으로 다 100% 내연기관차 만들어요. 휘발유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그 공장을 세워가지고 미국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미국에다 돈을 풀고 미국에서 니네들이 이익 나온 거 다 뿌려라 이거네. 그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2025년까지 현대차가 6조를 투자해서 지금 미국의 이 조지아주에다가 전기차 공장 만들고 있어요. 네. 여기서 연간 30만 대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게 2025년이 완공 시점이에요. 그 사이를 못 참먹겠다고 지금 세금을 보조금을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만들어진 차를 우리가 또 수입하는 거예요? 어디가? 알라바마 이런 데서 만들어진 것도 우리가 수입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저기를 하는데 생산을 하는데 그나마 이제 지금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고 잘 팔리고 있고 왜냐하면 테슬라 다음이 2위였어요 시장 점유율이. 근데 지금 지난해 8월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되면서 한국산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 보조금을 1,000만 원 이상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엘라바마 공장은 전적으로 100% 휘발유 차량인데 이거 급해서 여길 개조하고 있어요. 그래야 되겠네. 라인을 개조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생산량도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걸로 지금은 이제 상업용 전기차를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2월부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물량 자체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2025년 상반기에 지금 이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현대차 전기차 공장 완공 예정인데 이걸 앞당겨 봐야 6개월이거든요. 네. 그걸 앞당기는 것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네들이 원래 원하던 거를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했더니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고는 되지가 않더라. 한국뿐만 아니라 자기네 나라들도 좀 그렇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자기네 자국에서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이걸 하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편법이잖아요, 사실은. 네. 왜냐 미국 업체들이 중국산 쓰지 말라 그러는데 중국산 최대 업체와
합작을 협업을 안 해서 하면 할 수가 미국에다 없어요. 공장 세우는 건 네. 다시 분법이 되다 보니 상원에서조차도 강경론자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이건 편법이다, 우회다. 우회다라 하면서 이제 보조금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정부 속내는 뭐냐? 야, 전기차 밸류 체인의 정점은 미국이야. 근데 그 핵심 소재를 중국산을 배제해버리게 되면 자국의 완성차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타격을 받게 돼. 네. 그러니까 몇 년은 눈 감아주겠다라는 게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중국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이 자꾸 이렇게 나오면 그 미국 최대 디램 업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무슨 규제를 한다는 거죠? 중국이 이제 지난달 말에 발표했어요.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 디램 업체예요. 여기 세계 3대 디램 업체. 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다음에 이제 큰 업체가 마이크론인데 중국에 판매한 이 디램에 대해서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실시하겠다. 까다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판매 못하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중국도 계속 당했잖아요. 네. 화웨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이제 뭐 트윗까지 여러 가지 이 지금 중국 업체에 대한 IT 기업에 대한 이제 제재가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반도체 규제에 나선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제 마이크론부터 니네가 판매하는 제품부터 들여다보겠다. 이 얘기는 심사를 좀 천천히 하게 하면서 관세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불허한다든가 뭐 이런 조치로 아마 지난해 미국이 이제 10월부터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이제 첨단 반도체 장비를 판매할 때는 허락받아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도 그 일본 소부장 해결했듯이 중국하고도 이런 걸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소재에 대한 탈중국화. 근데 그건 좀 어렵죠.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근데 2025년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보조금 지급 기한을 2025년까지로 까지니까. 익스큐즈를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나서야 되고 지금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그러면 중국 다음으로 이런 핵심 광물 자원 중국이 지금 전기차 핵심 소재 80%다 여기서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여기 지금 80%가 대부분이 중국이어서 거기에는 뭐 수산화 리튬, 코발트, 망간, 흑연 대부분 다 중국에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게 어디냐?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같은 자원부국들한테 지금 우리 업체들이 이제 이쪽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이 광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협업을 통해서 내지는 이제 사전 구매를 통해서 가치 사슬을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다 똑같아요, 전 세계가. 왜냐하면 탈중국 다음에 광물 자원이 많은 곳으로 전 세계가 모여들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 단가는 더 올라가고 근데 중국산은 가격도 저렴한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은 아직도 중국에 있는 거죠. 요즘에 가격 경쟁력도 좋지만 품질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맞아요. 사실은 네. 안 쓸 수가 없는 회사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2030 젊은 세대들이 그동안에 좀 주춤했었던 아파트 구매력이 좀 상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 만에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아파트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끌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괴로워한다는 얘기가 엊그제까지 나오더니 또 갑자기 2030이 산다 그러면 도대체가 나는 우리나라 언론들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자, 2030 돈이 어디서 나서 갑자기 아파트 구입에 적극 나서고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는 앵커가 미혼 여성이 물어봐요. 집 살려고 한다. 20, 30대. 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왜 그러지 봤더니 조급해졌어요. 우리도 20, 30대는 사실 집이 없었는데 거기다가 집 있는 사람들 다 거기다가 물려준 거 아니야? 대출이 많이 풀렸어요. 대출이 얼마나 풀렸느냐? 일단 지난해 말부터 15억 원 초과한 아파트도 담보대출이 허가돼요.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빨리 1월 말부터는 대출 소득과 받아야지.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최대 5억 원까지 40년 동안 고정금리 4%대로 대출이 가능해요. 오. 특례 보금자리론. 여기에다가 생애 최초라고 하면 규제 지역과 무관하게 집값의 80%까지 해줘요. 자, 그러다 보니 20, 30대가 지금 집을 구매하는 비중이 2년 만에 최고치를 늘어났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32%. 네. 서울만도 34% 넘어섰어요. 이러다 보니까 축이 어디냐?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곳. 네. 서울의 경우는 어디? 강서구가 54%예요. 네. 절반 이상은 20, 30대예요. 그리고 성동구, 금천구, 영등포구 대부분 이제 9억 원 미만으로
이제 대출 받고 사기가 좀 접근성이 좀 좋은데 네. 이런 데로 지금 사고 있다는 겁니다. 어허. 그러면은 원래 이제 미분양 주택이 10년 만에 최대로 쌓여있다 그러고 지방 청약도 거의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좀 꿈틀꿈틀 하는 거야? 좀 뭔가 좀 바뀌나요? 이게 미분양 주택과는 좀 결이 달라요. 미분양 주택은 역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여전히 7만 5천 채를 넘어서고 있고 특히나 완공되고 입주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거든요. 네.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13%나 더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분양 물량은 어디에 있느냐? 10채 가운데 8채가 지방에 있고요. 가장 많은 데가 대구예요. 대구, 경북, 충남의 순으로 미분양이 많아서 아하, 온도차가 있구나. 서울의 경우에는 둔천주공은 아주 작은 평수조차도 이제 줍줍에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거든요. 완판됐습니다. 네. 그렇게 접근성이 좋거나 아니면 향후 이제 지금 사면 입주할 때쯤 되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미분양이 팔리고 있어요.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은 굉장히 냉기가 이제 굉장히 높다. 여기는 아직도 이제 전혀 이제 매수에 대한 이제 이 매수세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아마 이런 양극화 현상은 아마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지금 미국서도 은행 유동성 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결국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좀 낮아지기는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계속 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잘 몰라요. 그래서 다들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대출금리가 하단이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평균 대출금리는 2월에 보니까 예금금리는 0.29%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0.14%예요. 예대 마진차는 더 벌어졌어요. 네. 근데 하단 가장 낮은 게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이른바 혼합형이라는 게 여기 3.6%까지 하단이 낮아진 거예요. 상단이 여전히 5.8%입니다. 그러니까 하단이 낮아졌는데 이건 뭐냐? 이거는 이제 은행채 5년물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채 5년물이 많이 떨어졌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은행 위기가 이제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두 가지예요. 아하, 미국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한다. 그리고 연내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걸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미국의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개인 PC 물가 지수도 여전히 높아요. 2배 반 이상.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낮아질 수 있냐? 이거 장담하기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원희룡 장관도 지난 주말 이런 얘기했어요. 최소 집값 하락은 연말까지 간다. 그리고 연말까지요? 연말까지 간다. 왜냐?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이 미분양이 7만 5천 채로 10년 내 최고치로 이제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호까지 간다. 그 손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미분양을 땡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도 지금 집값 하락폭이 줄어드는 건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난해 너무 급락장에서 급매물이 일부 소진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집값 오를 것이라고 일부 매물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그걸 매수자들이 그 걷어들인 높아진 호가를 덥석 잡느냐 그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분위기가 꿈틀꿈틀하긴 하는데 어떻게 돌아갈지는 우리가 확신을 못하니까 예의주시하는 걸로 좀 조심하는 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하고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